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조금 힘든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FOMC 그렇게 큰 불안감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나온 발언들 사실상 매파적 발언이었다라는 것으로 분류가 되면서 미 증시에 이어서 우리 시장도 오늘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 다시금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6%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남은 우리 시장, 특히나 금요일 시장 어떻게 될지 궁금한 상황이고요. 또 과연 연말에 산타랠리, 산타는 과연 우리 시장에 찾아올지도 굉장히 궁금해지게 만들었던 간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지수와 상관없이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대시세 초입에서 고개를 드는 종목들 저희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통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종목들 지켜보면 좋을지, 어떤 종목들을 지켜보면 조금 더 수익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시면서 과연 오늘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어떤 종목을 와일드카드 슈퍼패스로 공개를 해주실지까지 꼭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의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 더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민경철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상한가 담당 디렉터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민경철 디렉터님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식계 히딩크를 꿈꾸는 월드컵 특집으로 좀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다시 이렇게 디렉터로 돌아오셨습니다.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고 계시는 상코 멘토의 민경철 디렉터와 내일장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화면 통해서 안내되고 있습니다. 화면 왼편에 큰 사각형 안에 보이는 게 QR코드고요.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신 뒤에 화면에 휴대폰을 가져다 대시면 바로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정말 손쉽게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방법 꼭 활용하셔서 어려운 시장도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CPI 지수를 보고 좀 안도했던 마음이 간밤에 나왔던 발언들을 보고서는 또다시 좀 불안감으로 좀 뒤덮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흘러가는 모습 어떻게 좀 지켜보셨나요? 일단 오늘 시장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새벽 시간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가장 힘든 달이 12월도 아니고 바로 파월이고 이제 파월 입에서 나올 그런 발언들이 사실 좋은 내용들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빠르면 우리 다음 달 내년부터 이제 빠르게 이제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일각의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파월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고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니다. 지금 금리 속도 조절할 때 아니고 금리 더 올릴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적인 발언들을 우리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좀 진행하면서 자, 나스닥 기술주들이 좀 전일자 약 마이너스 1% 정도의 조정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코스피, 코스닥 전방위적으로의 낙폭이 있었는데 이 조정이 정말 과거처럼 엄청난 하락을 이제 촉발시키는 그런 하락이 될지 아니면 그냥 박스권 안에서의 급등락이 될지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500억 정도를 순매도를 진행했어요. 근데 저는 그 500억 정도 수준의 수급적인 매도 물량은 우리가 대량의 빅쇼트가 오기 위한 엄청난 급락이 오기 위한 그런 하락이 아니라 우리가
하락이 아니라 그냥 뭐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의 그냥 수급적인 부분들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나스닥 지수의 우리 차트를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제가 좀 강조해드리는 구간이 11,500포인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차트를 보면은 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또 우리 긴축에 대한 우려로 빠졌다가 또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수 있다. 우리 연초에 베이비 스텝으로 빅스텝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일 수 있다 하고 올랐다가 또 연초에 또 베이비 스텝 아니다. 우리 빅스텝일 것이다 하면서 빠졌다가 지금 또다시 내년에 또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11,500포인트를 뚫어내고 추가 시세를 기록하는 돌파 구간으로 접어들려고 하다가 또다시 파월 의장의 입과 우리 긴축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 아직 더 잡아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우리는 지금 박스권의 나스닥 지수의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 오늘 우리 증시가 안 좋았던 건 맞는데 나스닥 지수가 1,800포인트 이 박스권의 하단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이 박스권 안에서의 급등락 정도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새벽 시간 자, 오늘 분위기로 봤을 때는 나스닥 지수가 바로 V자 반등하면서 11,500포인트까지 상승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눌렀다가 1,800포인트를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는 가능성을 좀 개인적으로 높게 전망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에 따라서 자, 우리 코스닥 지수 같은 관점에서는 밑으로 700포인트와 710포인트 구간의 지지 반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060포인트였던 코스닥 지수가 지금 벌써 600포인트, 700포인트대까지 조정을 크게 받아간 상태고요. 자, 그리고 직전에 우리 추세 이제 상단이었던 저항 구간을 자, 돌파한 시점부터는 이 700포인트와 710포인트 구간이 지금 코스닥 지수에 강한 지금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도 계속 11,500, 1,800 이탈하지 않고 계속 박스권인데 코스닥도 우리 나스닥 지수 올라갈 수 있다, 기술적 올라갈 수 있다 하면서 올랐다가 또 긴축에 대한 우려, 또 나스닥 지수 올라간다 해서 같이 올랐다가 또 긴축에 대한 우려, 또 금리 동결될 수 있다, 속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의 구간이기 때문에 자, 결국에 이 박스권의 끝이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자,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됐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2008년도 당시에도 우리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침체되면서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꺾이고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은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연준도 알고 미국 연방 정부도 이런 은행 부분들을 우리 겪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금리 더 올릴 수 있다, 더 강력하게 올릴 수 있다 발언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벽하게 잡히게 되고 그리고 내년 1, 2년 안쪽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속도 조절 이후에 동결과 그리고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뭐 제가 예상하기로는 개인적으로는 1, 2년 안쪽으로 우리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이 금융시장에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이 박스권의 끝이 길게 본다면 1, 2년 크게 낙폭을 가져간 만큼 코스닥 지수가 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다, 속도 조절한다,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뭐 박스권을 어느 기간 동안 다져질지 모르겠지만 그 박스권 이후에 큰 관점에서의 그림은 저는 지수 상방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작년 재작년부터의 하락을 이겨내고 큰 상승을 만들어내는 시점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우리 힘든 달인 파월 의장의 입에서 이제는 금리 인상 끝났다, 이제는 동결하겠다, 이제는 인하하겠다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되면은 자, 금융시장은 선제적으로 엄청난 과거의 시세를 가져갔었던 것처럼 선제적으로 바닥에서부터 좀 큰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하락장 많은 분들이 또 힘드셨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눈이 와서 또 기분이 조금 뭐 침울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락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새벽 시간에 미국 증시가 또 빠지니까 또 숨이 턱턱 막힐 수 있는 그런 장일 수 있지만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이제 하락장 어차피 고금리 시대는 영원히 유지가 되지 못한다라는 관점에서 시간은 바닥에서 싸게 잡은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의 편이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자, 다들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나스닥 지수는 1,800포인트만 깨지 않으면 그렇게 뭐 큰 공포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코스닥은 700포인트, 710포인트를 깨지 않으면은
큰 공포를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지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1, 2년 동안 우리가 뭐 중장기로만 종목들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단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낙폭주 보름만에 몇십 프로, 또 상승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노랑톡 입장하셔서 계속해서 저희 이제 공략주들 그리고 공부해볼 만한 종목군들 공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나스닥 하락에 이어서 또 한 번의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민경철 디렉터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하락장을 대하는 자세는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들이 지금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고 하락장에서도 빛나줄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슈퍼패스 종목들 성적들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네, 민경철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슈퍼패스 종목들 성적 확인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공개해 주신 종목들 지금 만나보고 계신데요. 노바렉스가 4.5%, 위메이드 플레이 3.2%, 세보MEC 0.8%, KM이 12.6%, 우리바이오가 16.2%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까지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상승률 탑5 종목들 만나보고 계신데요. 자, 11월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의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다올 인베스트먼트가 85.7%로 가장 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한국 BNC가 62.1%로 두 번의 상한가 이상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EV 첨단 소재 29.4%, 휴 MNC 18.6%,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16.3%입니다. 네, 이렇게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슈퍼패스 종목들의 성적까지도 모두 체크를 하고 왔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 번 더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KM과 우리바이오, 세보MEC까지 짚어주신다고 하셨죠? 네, 일단 우리 세보MEC는 이제 AS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KM과 우리바이오는 이미 좀 많은 수익권 도달을 뭐 10% 이상 일주일 만에 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귀 관점에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KM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보MEC가 아니죠. KM 종목을 자, 목요일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고 나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당일 9% 그리고 오늘 장중에 플러스 13%까지의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자, 우리 다음날 시가였던 6,650원 대비 7,500원까지의 10% 이상의 상승을 누려볼 수가 있는 기염을 좀 맛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황사, 미세먼지 관련주들 뭐 내년 중장기 관점에서도 저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지만 지금 최근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에 대한 그런 방역 완화 지침에 따른 신규 확진자의 증가 그리고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가 또 8만 명을 뚫어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맞물리면서 코로나 관련주들의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바닥에서 과거 이제 고가가 자, 이제 2만 원 정도가 됐었고요. 2만 원에서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던 KM이 바닥에서 추세 전환을 이루어내는 캔들의 시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오늘 일주일 만에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13% 정도의 오늘 장중 고가 기준 상승을 좀 만들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KM 종목은 6,000원 초반까지 조정받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 서울경제 신혼분들이 한 20년, 30년 동안 계속 수익 내시면 됩니다. 자, 황사, 미세먼지, 앞으로 현재 과학기술로는 우리 지구온난화 과정에서 공업화가 되고 있는 중국의 그 늘어나고 있는 사막, 그리고 그 사막에서 건너고 있는 그 미세먼지들을 걸러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막을 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공장 매연이나 그런 미세먼지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향후 10년, 20년, 30년 동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매년 우리 봄철 황사 경보가 뜨면은 계속 계절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KM 종목이나 우리 마스크 관련주 그리고 우리 황사, 미세먼지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겨울철 싸게 잡았다가 우리 황사, 미세먼지 경보 뜨면은 또 테마주 형태로 시세 나오면 수익 챙기고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뭐 평생 뭐 생명이 닿을 때까지
KM 종목 한 종목만으로도 매매를 하더라도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노랑톡에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KM 매수하셨던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바이오 종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바이오는 제가 이 종목을 와일드카드 슈퍼패스 연장전에서 이제 출전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한번 우리 지난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서 한번 크게 수익을 냈었고 그리고 그 시세를 반납한 이중바닥 구간에서의 우리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이름은 이제 바이오인데 조명과 관련된 부분들을 사업을 영위하면서의 매출액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자, 어디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냐면은 우리가 12월 9일 금요일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플러스 1에서 2% 정도의 상승, 그리고 화요일에 플러스 5% 정도의 상승, 그리고 이제 어제죠. 장중에 12%까지의 추가 시세를 만들어내면서 저희가 방송에서 다뤄드리고 나서 매수가 대비 약 16% 정도의 또 추가 상승이 좀 단기간에 나오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우리 KM과 우리바이오 두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이 다 올랐는데 1%, 2%, 3% 오른 게 아니라 10%에서 많게는 정확히 몇 프로죠? 16% 정도의 좀 상승을 좀 기록하면서 시장을 이겨내는 성적을 좀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KM과 우리바이오 어디서 우리가 매수했길래 수익이 났는가 하고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니까 자, 10,000원 대비해서 마이너스 50%, 60% 폭락한 바닥에서 저점이 확인된 종목을 우리 좌절할 때 싸게 잡아놨더니 이 종목이 다시 반등하는 과정에서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손흥민 아버님께서 이제 전성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봤는데 자, 주식도 똑같습니다. 최고가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전성기 찍고 언제든지 이제 하락하는 구간이 인생이든 선수의 그런 인생이든 주식이든 똑같은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점에만 추격 매수하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성기에 나는 이제 전성기가 좋다, 고가가 좋다 이런 관점보다는 자, 전성기를 찍고 바닥까지 좌절의 구간까지 이제 떨어진 종목군들을 바닥에 잘 잡아서 잘 끌고 가서 수익을 내는 자, 그런 저점 매수 관점에서의 좀 대응 전략을 좀 같이 공부해보고 세워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노랑톡에도 입장하셔서 자, 우리바이오와 KM 후속 우리 종목군들 어떤 종목군들 봐야 되는지 같이 좀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리뷰 종목은 세보 MEC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자, 삼성물산과 관련해서 반도체 우리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세보 MEC가 이제 삼성물산으로부터 수주 계약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이 들어왔던 이 캔들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눌림 이후에 오늘 또다시 장중에 8,320원 정도까지의 상승이 나타났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 AS에서 오히려 기회다. 혹시나 지난주 방송 보고 지지난주 방송 보고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눌림목 구간 조정 시 분할 매수를 권고 드렸는데 자, 오늘 저점 다지는 구간에서 추가 대응을 좀 권고 드렸던 종목인데 자, 결국에는 7,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자, 7,000원 그리고 7,000원 초반 가격의 지지선을 깨지 않고 오늘 또다시 단기 저점 대비 또 10%, 15% 가까운 또 상승이 또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종목이 원전 관련주도 또 부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반도체 증설, 건설, 인프라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우리 팔방미인처럼 테마를 여러 개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네, 아무 테마로나 좀 부각이 되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은 우리 세보 MEC 보유자분들은 자, 추가 수익권 도달 시 좀 자율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네, 우리 수익권에 도달하기 직전이다. 그래서 직전의 지지 구간을 이탈하고 계속 저항받았던 구간을 네, 이번 주 거의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만간 뚫어낸다면 그 위로 시세 나오는 과정 분할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익을 단기간에 아주 크게 올려주셨던 KM과 그리고 우리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짚어주셨고 세보 MEC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까지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캐스팅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3위권 후보생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경보제약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코스모화학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코난테크놀로지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경보제약입니다. 경보제약 16.49%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나타냈고요. 9,04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원료, 완제의약품 전문 생산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코스모화학 보시죠. 1.83% 상승해서 22,300원에 종가 만들어줬습니다. 이 후보생 같은 경우에는 주요 포지션 이산화티타늄 생산 전문으로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코발트 2차 전지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난테크놀로지 후보생입니다. 이 후보생은 7.07% 상승 나오면서 21,950원에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AI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여러 가지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3위권 후보생들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후보생은 어떤 후보생일지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3위권 후보생들 중에서 좀 저평가돼 있고 좀 싸게 보인다라는 캐스팅 할 만한 이제 연습생 후보는 좀 개인적으로 찾아봤는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네, 다음 우리 후보생에게 좀 기회를 돌리도록 하겠고요. 캐스팅 불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위권에서는 캐스팅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만큼 민경철 디렉터의 눈에 들기 위해선 조금 더 후보생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경보제약부터 왜 캐스팅을 할 수 없었는지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지금 경보제약 연습생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세간에서 많은 수급이 유입돼서 시세가 저점 대비 단기 100%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미 몸값이 올라간 연습생을 따라잡아봤자 제가 봤을 때는 전성기에 좀 주의하자, 즉 고가에 주의하자라는 관점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저평가, 낙폭의 좌절의 구간에서 케어를 통해서 대비를 했을 때 우리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저평가된 그런 그런 후보생이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장에서 단기간에 급속도로 치고 가는 그런 이제 연습생 후보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캐스팅하지 않았고요.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보제약이 이제 종근당 제약의 계열의 이제 제약 회사입니다. 감기약이 모자라고요. 중국에서도 지금 14억 인구가 코로나 심각 신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우리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좀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22,000원짜리가 5,000원까지 75%의 낙폭을 가져갔고요. 최근에 엄청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지금 상거래 연속적으로 단기간에 저점 대비 2배 가까운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자, 눌림 구간에서 반등하는 타이밍에서 공략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제 기준에서는 자, 이거를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는 우리 정말 고수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사실 장중에 실시간으로 수급과 호가랑 모든 부분들을 다 판단해서 우리 타점을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다. 차라리 우리 좀 무너졌을 때 눌린 구간을 활용해서 매수 타점을 잡는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자, 오늘 저녁 방송에서는 우리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친구입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쌓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캐스팅 기준은 아직 시장에 인지도를 쌓지 못한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을 대비시켜서 성공을 노려보자라는 관점에서는 오늘 경보제약 우리 좌절의 구간을 한참 벗어난 고가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이제 연습생이라서 저희가 섭외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비싼 그런 대우를 해주면서 데려오기에는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지 않아서 오늘은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코스모화학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코스모 화학 종목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혹은 뭐 연예인분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혹은 좋아하는 그런 우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다 본인만의 뭐 좋아하는 부분이나 나빠하는 부분이나 스타일이 또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 종목은 제 스타일이 좀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우상향 추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이제 저점 대비 시세가 크게 나온 종목이에요. 지수가 2년 동안 하락했지만 이 종목은 2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을 기록하면서 지금 고가에서 직전 저가를 깨면서 추세 하단인 10,000원 초중반 가격대까지 추가 하락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차전지, 폐배터리 이런 쪽으로의 멀티플을 높게 평가받으면서의 시세가 코로나 터지고 3,600원짜리가 8배의 시세가 나왔고요. 아직까지도 저는 이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주가가 12,000원, 13,000원까지 빠지기 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 잡아서 우리 길게 들고 가고 그리고 눌린 구간 추세 하단에서 기술적 반등을 짧게 노려보는 건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이미 3만 원까지 시세가 나왔고 거래량과 매수세는 줄어들고 있고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우하향 추세에서는 굳이 여기를 뚫어내고 더 갈 거다라는 낮은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빠지는 걸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빠져있는 종목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연습생 후보생들을 관심 있게 우리 스카우트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 코스모 화학 종목도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코난 우리 테크놀로지인데요. 코난 테크놀로지 종목에 자, 최근에 이제 대주주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좀 포진해서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분석 들어가서 보면은 이 회사의 2대 주주가 자, SK텔레콤이 들어왔고 그리고 3대 주주가 항공우주가 들어왔고 기존 대주주가 지분 40% 정도를 들고 있어가지고 거의 지분 65% 이상이 잠겨있는 거의 품절주 형태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좀 캐스팅하지 않았던 이유는 공모가가 25,000원인데 자, 이 공모가를 최근에 이탈했습니다. 공모가 이탈하고 공모가 위로 시세가 잠깐 나왔다가 그리고 그 고점에서 물량을 정리하고 25,000원 공모가를 이탈시키면서 17,000원까지 낙폭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차트를 보면은 25,000원 구간, 즉 공모가 부근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은 저항을 받습니다. 자, 공모가를 이탈한 신규 상장 종목들은 공모가 부근이 이 종목의 단기 저항 구간이 된다는 관점에서 이 종목은 25,000원 부근인 현재 가격이 올라가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5,000원 구간이 이 종목의 공모가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자, 15,000원에서 18,000원 구간까지 눌러주고 반등하는 이 박스권의 하단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선수를, 이 연습생을 캐스팅할지 말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올라가는 전성기 고가 구간에서는 괜히 잘못 잡았다가 큰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빠져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우리 후보생들을 저점에 좀 캐스팅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우리 코난 테크놀로지 공모가가 곧 매도가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위권에서는 캐스팅이 불발이 됐습니다. 경보제약 최근 봉쇄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에서 의약품 사재기 이슈, 거기에 우리 정부도 긴급 생산 명령 어제 내린 상황에서 최근 인지도를 급격하게 쌓아가고 있는 후보생입니다. 인기가 하지만 이미 꽤나 쌓였어요. 고가 부근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캐스팅할 수 없었다라고 밝혀주셨고요. 코스모 화학은 폐배터리 관련주, 물론 성장성과 또 괜찮은 실적도 기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이 스타일의 후보생은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선호하는 후보생의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현재 가격대 역시 온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난 테크놀로지 이 후보생 최근 공모가 이탈했고요. 공모가를 이탈을 해버린 만큼 이제 공모가 25,000원은 새로운 저항선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권에서는 아쉽게도 캐스팅이 불발이 됐고요. 2위권 후보생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입니다. 개인기획사의 풍원정밀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롯데리츠, 외국인 기획사의 루닛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풍원정밀 후보생입니다. 5.5% 상승해서 11,500원의 종가 형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주요 포지션은 첨단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의 핵심 소재 생산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롯데리츠 후보생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후보생 0.6% 오늘 하락 나왔네요. 4,140원의 종가 형성해주고 있고요. 주요 포지션 이름 그대로 부동산 임대하고 또 공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루닛입니다. 2.87%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28,700원의 종가 형성해주고 있는데요. 주요 포지션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암 진단 관련해서 영상 판독 보조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과연 2위권에서는 캐스팅을 진행을 해주실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자, 2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좀 주목할 만한가요? 네, 저도 이제 많은 연습생 분들을 캐스팅해서 좀 성공을 시켜주고 싶은데 아쉽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연습생들이 오늘 2위군에서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캐스팅은 2위군에서는 불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불발이 한 차례 더 나왔습니다. 2위권에서도 아쉽지만 조금 더 갈고 닦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풍원 정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이제 풍원 정밀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이제 후보생인 것 같아요. 우리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OLED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증착 마스크를 만드는 그런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신규 상장 직후에 25,000원이었던 주가가 최근에 10,000원까지 고가 대비해서 반토막이 아니라 마이너스 60%의 낙폭을 가져갔고, 자, 그리고 바닥에서 대량의 거래가 오늘 유입되는 그런 기술적인 관점에서 수급의 유입까지 확인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풍월정밀 우리 고가 대비 60%가 무너졌고 수급도 들어왔고 이러면은 이 연습생을 대비시켜도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흥행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이제 좀 속 내부적으로 좀 재무제표를 보니까 자, 기업 분석 들어가서 기업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지금 2,300억 정도, 오늘 5%가 올랐기 때문에 시총이 약 2,500억 정도가 됩니다. 2,400에서 2,500억 정도가 됐는데요. 자, 우리 작년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420억, 영업이익이 31억, 그리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액이 340억 정도로, 자, 올 한 해 1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인 돈이 500억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자, 50억이 안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약 2,400억대로 시가총액 2천억짜리 기업 가치 대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첫 번째 신규 상장 종목이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이 우리 조금 고평가되어 있어서 우리 IPO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됐고, 그에 따라서 우리 고점의 물량을 정리한 주체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기술적으로 보면 저점이지만 좀 내부적으로 우리 재무제표를 좀 열어놓고 보면은 시가총액 2,500억 대비해서는 조금 더 저는 많이 좀 빠져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연습생 후보가 우리 전성기가 아니라 밑으로 조금 더 본인 이제 청산가치 부근까지 혹은 기업가치 부근까지 조정받기를 조금 더 관망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지금 당장 캐스팅을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풍원 정밀이라는 종목이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조금 더 눌러주거나 급락이 나오면은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타이밍은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타이밍이나 그런 우리 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우리 실시간 분석은 하단 노랑톡에서 추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 롯데 리츠 종목이 되겠는데요. 제가 리츠 종목을 한 몇 달 전에 빠질 때 약세 구간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부동산 가격 하락한다 하는데 벌써 리츠 관련주들이 저점을 찍고 3,000원에서 지금 4,000원대까지 10%, 20% 이상의 상승을 벌써 지금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 이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눌러줄 때 우리가 지금 시세가 나와서 우리 안 좋을 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자, 이미 시세가 나온 구간에서는 관망하시고 나중에 이중바닥을 다질 때, 즉 3,000원 부근까지 빠졌을 때의 이중바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롯데리츠. 이 연습생이 우리가 이중바닥의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가면 어떡하죠? 이게 가장
네, 공포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 공포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2,400여 개 종목들이 있고요. 2,500여 개 종목들이 있고, 자, 새벽 시간 미국 증시가 조정받으면은 내일도 코스피 코스닥 조정받게 되고, 조정받으면은 또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내일은 또 내일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리츠는 지금은 아니다. 우리 메모에 놨다가 3,000원 깨지 않고 반등할 때 시청자분들이 저가 매수 기회에 호시탐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까먹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같이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노랑토 입장하셔서 우리 리츠 관련주 몇 달 전에 바닥에서 관심 있게 보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미리 바닥일 때 우리 관심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루닛 종목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닛이라는 종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평가, 적자 회사다라고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신규 상장 됐고요. 그리고 이제 3,400억 정도를 이제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딥러닝,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로봇,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붙으면서 신규 상장이 됐고, 자, 5만 원 고가 대비 지금 2만 원까지 60% 무너지고 지금 저점 19,000원 대비해서 단기 고가 3만 원까지의 시세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지금 3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상장 정보 일정을 보면은 우리 올해 7월 21일 자, 이때 유상증자 125만 주에 대한 물량 발행가가 3만 원이라는 거는 공모가가 3만 원이고 이 3만 원에 대한 공모가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신규 상장 종목이 공모가를 이탈했다? 그러면 이 구간이 지지선이 아니라 이 3만 원이 저항이 되는데 지금 굳이 단기 저항 구간에 닿아 있는 자,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은 있지만 빠지면 다시 만 원 후반대까지 빠질 수 있는 우리 연습생을 굳이 비싸게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 종목을 다시 만 원 후반 혹은 2만 원 부근까지 빠지고 이중바닥을 다지는 100만 불짜리 매수타점을 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가에 저점을 확인했고 수급 들어온 걸 확인했고 그 수급 들어온 캔들에 눌린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셔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성기 이거에 대한 의미가 많은 분들이 내가 전성기가 언제였지 그 전성기에 대한 좋은 마음들, 긍정적인 마음들이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전성기가 곧 못 팔았을 때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파니까 반토막이 났네. 3분의 1 토막이 났네. 그렇게 한탄할 수 있는 그런 고점의 영역이 저는 전성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좌절하고 있는 연습생들을 오늘 좀 찾아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2위군 우리 후보생들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좌절의 구간에서 우리 잘 케어를 해줬을 때 대비했을 때 성공시킬 만한 종목군들이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저점을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위권에서도 캐스팅은 불발이 됐습니다. 오늘 3위권, 2위권 모두 불발이 된 상황인데 풍원정밀 먼저 보면 기술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기업 가치를 볼 때는 이 구간 역시 고평가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롯데리츠 만일 3,000원 깨지 않으면서 3,000원대 초반까지 눌러준다면 그때는 분할로 접근해봐도 좋을 텐데 지금 구간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더해서 루닛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루닛 오늘 좋은 기사 있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AI 영상 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CXR이 교도소 수감자에게 적용을 해봤더니 세계보건기구의 결핵 검진 성능 기준에 부합한 성능을 보였다라는 내용이 있으면서 오늘 상승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경철 디렉터님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셨죠. 현재 고평가 구간에 적자 안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후보생도 역시 캐스팅할 수 없었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슈들 넘어서 더 깊게 이런 후보생들 하나하나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과연 1위권에는 캐스팅 후보생이 있을지 지금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입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우리기술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한국전력, 외국인 기획사의 대원미디어 후보생 자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우리기술 후보생입니다. 1.4%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1,450원에 오늘장 닫았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배전반, 전기 자동 제어반 제조하고 있는데 원전 관련주로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한국전력입니다. 이 후보생 0.24% 상승해서 2850원에 종가 형성해줬고요. 주요 포지션, 전력자원 개발, 발전, 송전 이런 부분들 영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원미디어 후보생입니다. 이 후보생 1.38%, 14,65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고요. 주요 포지션 애니메이션 창작기획, 콘텐츠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위권 후보생들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민경철 디렉터님은 1위권에서 캐스팅을 하실까요? 자, 하실지 아닐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1위군에서 캐스팅할 후보생은 사실 없을 뻔했는데 네. 조건부로 캐스팅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계속 추적하다가 한번 넘어질 때 그 캐스팅 연습생을 일으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좀 넘어졌을 때, 조금 주가가 빠졌을 때 조건부로 캐스팅할 우리 연습생 후보생은 이제 대원미디어 후보생을 좀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 미디어 후보생 캐스팅하겠다라고 밝혀주셨는데 다만 조건부입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좀 조건부에 대한 이야기는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나눠주시죠. 네, 차트 보면서 좀 추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OTT, K 콘텐츠, 그리고 애니메이션, 웹툰 이런 쪽으로의 그런 모멘텀들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이 열린다라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K 콘텐츠 관련주들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대형 미디어 종목의 차트를 우리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우리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종목이 55,000원까지 굉장히 큰 시세가 나타났었고요. 이때는 OTT, K 콘텐츠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엄청난 시세를 정말 대량의 수급을 동반하면서 만들어낸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 작년 연말이죠. 우리 넷플릭스가 고가 찍고 빠지면서 컨텐츠 관련주들이 무너졌고 이 종목이 5만 원 고가 대비 10,000원까지 마이너스 80%의 엄청난 낙폭을 아픔을 가져가게 된 종목이 바로 우리 대형미디어 연습생이었습니다. 자, 이 연습생이 지금 이중바닥을 다지고 단기 박스권 상단 구간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 종목이 한 번 더 미끄러질 때 우리 지금 눈이 많이 와서 지금 빙판길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청자분들. 근데 대형미디어가 한번 빙판길 잘못 뒤져가지고 넘어질 때 그때 저점에 10,000원에서 12,000원 구간 저점 안 깨고 반등하는 그 타이밍을 시청자분들 잘 노려보셔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코로나 터지기 전 매출액 1,600억, 1,900억, 코로나 터지고 좀 집에만 있다 보니까 콘텐츠 관련된 매출액이 늘어났는지 콘텐츠 관련해서 매출액이 2,600억까지 증가를 했고요. 작년에는 매출액이 3,000억까지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늘어나고 그런데 주가는 우리 OTT 테마주로서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의 최근 중국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는 대량의 그전 매수세가 우리 좀 유입된 모습들까지도 좀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들어왔던 캔들의 눌린 구간이 12,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12,000원 부근까지 눌렀다 반등하는 타이밍이나 아니면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과 그리고 3중바닥 구간을 저점이 조금씩 이제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12,000원 정도를 깨지 않고 반등하는 살짝 넘어졌을 때 빙판길 미끄러워서 잠깐 주저앉았을 때 그때 타이밍을 딱 잡고 멋있게 이 연습생을 딱 일으켜 주신다면은 이 연습생을 가지고 이제 데뷔를 시켰을 때 좀 만족하실 만한 좀 수익으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 이 연습생이 데뷔했을 때 결국에는 OTT, K 콘텐츠 관련주들 계속해서 지금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게 되는 일정들도 내년도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만약에 만나면 그동안 계속 부각이 됐었던 이제 시진핑 방안에 대한 기대감,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때 중국 사드 피해가 사드 보복이 풀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금융시장의 기대감들이 이 종목에는 강한 매수세로 유입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눌렀다가 반등하는 타이밍을 잘 포착해서 지금 고가 대비 80% 무너진 저점 구간에 있는 우리 대형 미디어 연습생을 잘 이제 좀 저점에 좀 일으켜주는 기회를 좀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직 대형 미디어가 조건부인 이유는 무너져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누워있는 종목, 아파에서 지금 완전히 좌절의 구간까지 빠져있는 종목군들은 발생하면
그 기가 막힌 뭐 쇼킹한 그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노랑톡에서 계속해서 공부, 추적,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에서도 하마터면 캐스팅 후보생이 나오지 못할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대원미디어 지금 14,6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 민경철 디렉터님께서는 추후에 10,000원대에서 12,000원대 영역으로 조정을 받을 경우에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조건부 캐스팅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기술과 한국전력이 남아 있는데 지금 한국전력공사가 튀르키예 정부와 40조 원 규모의 원전 사업 협력을 논의 중이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오늘 원전주도 좀 강세의 모습 보여줬어요. 자, 하지만 왜 캐스팅하실 수가 없었는지 한 줄 요약으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우리기술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원전 관련주들 거의 상한가 가까이 급등이 나오고 수급이 몰린 종목들이 있었는데 우리 기술 종목 같은 경우는 고평가 종목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오늘 오전장까지의 그리고 장 마감까지의 좀 강한 원전 관련주로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지금은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한국전력 종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대폭락장이 왔을 때 자, 공포에 살 수 있는 종목이지만 망하지 않을 회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내년에도 적자가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흑자가 기록되기까지는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자, 그 2년 정도의 시간을 바라보고 지금 공략을 하기에는 조금 아쉽다. 오히려 무너져서 낙폭의 구간을 가져갈 때 캐스팅 기회를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원전에 대한 이슈들 우리 한국전력 부각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에 앞으로 2년 동안은 계속 적자가 좀 지속되고 2년 지나야지 이제 흑자로 조금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에 족쇄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우리 증시가 무너졌을 때 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10,000원 중반에서는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은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기술과 한국전력 캐스팅할 수 없었던 이유까지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는 와이드카드 슈퍼패스 화면 보고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공개해 볼게요. 카운트다운 함께 하시죠. 3, 2, 1.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슈퍼패스는 도화 엔지니어링 가지고 오셨네요. 네, 급등에 도화선을 붙이자. 그래서 우리가 도화 엔지니어링을 제가 즉흥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지만 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접목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크게는 3가지 이슈를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네옴시티입니다. 이 회사가 자, 수처리에 대한 부분들, 도시를 만드는 사업 영역, 철도를 까는 사업 영역, 그리고 수자원, 플랜트,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거의 사업에 대한 키워드들이 어떤 정부가 도시를 건설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대형 SOC 정책을 펼칠 때 필요한 모든 사업권들을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플랜트, 에너지, 우리 경제 발전을 시키려면은 에너지 필수적인 요소고 철도, 교통, 건설, 도시, 웬만한 술이 아니죠. 물. 죄송합니다. 술은 저도 좋아하지만 어쨌든 이제 술도 필수지만 어쨌든 물에 대한 부분들, 수자원이나 물이면 물, 건설이면 건설, 그리고 이제 철도면 철도, 교통과 에너지와 인프라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이 회사가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지금 최근에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좀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금 2년 동안에 이 이슈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자, GTX 지금 B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2024년도 총선을 앞두고 첫 착공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인천 송도부터 여의도, 용산, 그리고 이제 남양주시의 별내와 그 오른쪽의 구간까지 기존의 지하철이 한 시속 20km, 30km 정도가 된다면은 시속 100km 정도의 고속철도가 깔리는 모멘텀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업에 대한 그런 국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 회사가 아까 에너지도 하고 건설도 하고 신재생 에너지도 하고 건설도 하고 하지만 철도에 대한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서 이 회사가 GTX B호선을 이제 2024년도부터 이제 착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또 수혜주로 또 지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 3월 달 그 GTX G호선을 어떤 컨소시엄이 따내느냐 이게 또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될 것 같은데 이 회사의 사업 영역이
철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사업적으로 엮이다 보니까 빠르면은 내년 우리 GTX 지호선 우리 인천부터 남양주까지 서울을 관통하는 고속철도가 깔리는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네옴시티에 대한 이슈들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8,200원과 8,400원권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 들어온 캔들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번에 하락장에서 이탈했네요. 이탈했지만 다시 거래량 터지면서 매수세가 유입된 이 캔들의 눌린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슈, 우크라이나 재건, 우리 네옴시티, 그리고 내년도 우리 GTX B호선에 대한 B호선 맞죠? B 사업에 대한 그 사업권 누가 따내느냐, 그리고 그런 정책에 대한 관련주로 부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왔고 그 캔들의 눌림목의 구간에서 시청자분들이 8,200, 8,400원 지지선 잡고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슈퍼패스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슈퍼패스는 도화 엔지니어링이었는데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국내에서도 GTX B노선 사업과 관련이 있는 도화 엔지니어링으로 수익의 도화선에 불을 지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와일드카드 도화 엔지니어링이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와일드카드 도화 엔지니어링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상세한 대응 방법도 얻어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민경철 디렉터님 오늘도 열정적인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